한국과 미국, 세계 각 나라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희애 신입니다. 지금 한국은 새벽이 열렸고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의 낙태약 판결을 시행하도록 판결해 주십시오.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디즈니사를 협박한 것은 지금 아침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총격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21세기에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적인 공직자들의 발언과 그에 따른 여러 뉴스, 또 미국 사람들은 팟캐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뉴스들을 대체로 진실이라고 믿는답니다. 이런 뉴스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연방대법원이 오늘 조금 바쁩니다. 여러 가지를 심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항소법원에서 제5항소법원에서 낙태약 23년 동안 써왔던 것을 쓰기는 쓰되 좀 제한을 하는, 상당히 제한을 하는, 좀이 아니라 임신 7주일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 전에 닥터스 오피스를 3번 방문을 해야지 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미국의 정치인 공화당 147명이 연방대법원에 촉구를 했습니다. 상원 지도자, 하원 지도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빠른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판결을 내리면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낙태약도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고, 또 그와는 별도로 69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항소법원의 판결보다도 더한 것,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낙태를 할 때 3분의 1, 아니 반 이상이 쓰고 있는 이것을 아예 무효로 해라. 식품의약국이 23년 전에 승인한 것을 아예 무효로 해라 하는 텍사스주 판사의 판결을 시행하라. 이렇게 해달라 하고 69명. 그럼 69명과 147명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다 암산으로 하셨을 텐데 147 플러스 69면은 21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처럼 촉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하원에 435명 가운데서 221명이 공화당이고, 그리고 상원은 100명 가운데서 49명이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합쳐서 49명 플러스 221명 하면은 전체적으로 270명 중에서 200명 넘게가 이렇게 낙태약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제한을 해라 하고 촉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여론을 반영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주에 253명, 민주당이 지금 상원에서 51명이고 하원에서 209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53명이니까 민주당은 거의 전부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라. 낙태약 그대로 여성들이 쓸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이도 크고 미국에서 낙태약을 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이 같은 심의를 한다는 것, 이 시간 탑뉴스입니다. 또 연방대법원은 기독교인인 우편배달부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종교와 정치의 분리, 사회적인 그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을 빼고,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인은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건 하고 있는 특수성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가? 이유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 역시 오늘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정말 브리핑만 해드리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시간 전에 올렸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가면은 설명란에 전부 분초까지 나와 있거든요. 클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일요일날 근무하는데 우편 배달부만 못하는가. 그리고 우편 배달부는 원래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지만 요즘은 뭐 아마존과 계약을 했잖아요. 우정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존은 1년 12달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디즈니를 협박한 것은 제가 몇 시간 전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비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화당 대선 주자군들이 지금 전부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겠죠.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가장 지금 아직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그를 공격해야지 되는 게 공화당 정치인들의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보수당이라고 하고, 보수당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국가가 웬만하면 이런 그 경제활동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좀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공화당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그런 점, 이 두 가지에서 비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는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교과서에서도 뭐 노예제에 대해서 가르쳐서도 안 된다, 무슨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등등등을 얘기하다가 디즈니라는 그런 회사는 굉장히 그 작품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젊은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그의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접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사가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그 좀 리버럴한 문화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싫다 해서 내부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돼서 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싸우다가 여러 가지를 규제를 다 해보다가 결국은 디즈니랜드, 세계에서 가는 그 관광지의 옆에 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디즈니랜드가 확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옥을 지을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어제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디즈니랜드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놀이동산을 넓혀야지 되는데 놀이동산이 있는 곳에 감옥이 들어선다. 제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센티스가 디즈니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구나. 디즈니사가 아마 플로리다에서 웬만하면 사업 안 한다고 거둘 수가 있어. 지고 있네. 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는 가까웠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론 디센티스는 가장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공화당이 아니네. 보수 공화당은 비즈니스는 그 사업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것은 none of my business 라고 해야지 되는 게 공화당인데 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크리스 크리스티 그 뉴저지 전 주지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간섭을 그러니까 정부가 비즈니스를 간섭하고 제한하지 않는 게 보수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도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또 하나의 탑뉴스, 텔레비전에 지금 얼굴 보이고 있네요. 혹시 아침에 오늘의 미국 전체 클립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썸네일에 사진으로 썼던 뉴욕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다가 북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조금 그 별장들도 많고 하는 그곳에서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를 잘못 들어갔다가 집주인, 60대의 집주인, 이 여성도 백인이고 그 집주인의 총에 맞아서 차 안으로 총알이 들어와서 숨졌습니다. 지금 그 여성이 보이고 있는데 총격 사건이 이제는 하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쪽 지역도 이제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고 이 여성은 또 더군다나 어느 집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집안,
좋은 집안이 뭔지 저는 여기서 조금 걸려요. 행복하게 죄 안 짓고 아주 잘 살면 좋은 집안 아닌가요? 근데 그런 뜻에서의 좋은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페이머스하고 파워풀한 집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집안의 이 여성이 어쨌든 왜 우리 집에 들어왔지? 차에서 이 4명의 젊은이들은 내리지도 않았는데 총을 쐈습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결국은 응급차 부르고 한 6마일 떨어진 곳까지 막 친구들이 운전해서 도망쳤다고 하죠. 결국은 숨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16살짜리가 그 동생을 픽업해 오라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부모에 따라서 어느 집을 갔는데 번호는 똑같은데 길 이름이 달라서 벨을 눌렀다가 안에서 84살의 이 소녀는 흑인이고 백인 노인이 총을 쏴서 2발을 총을 맞아서 숨지진 않았어요. 이 청년의 경우는 의사들이 너무 놀랍다. 아주 여기 헤어라인 요쪽에 하나 맞고 팔에 하나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처음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풀려났다가 기소가 됐는데, 지금 또 아침에 제가 뉴스 끝나고 나오는 그 새로운 레이티스트에 따르면 본인이 자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살인 혐의 같은 것이 적용된 건 아니고요. 무슨 폭력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앞서 전해드린 뉴욕에서 친구 집 찾아가다가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갔다고 숨진 이 여성에 대해서는 2급 살인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무슨 댄스홀에서의 총격 사건, 오빠가 16 생일 파티하는 동생, 거기에 누군가 총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갔다가 동생에게 동생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빠는 숨지고 그 생일 파티 주인공은 여동생은 살아나고 하는, 너무 지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에서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의 총 94발을 맞아서 46발이 사람에게 맞춰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주의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요 사이에 이제 또 연방 대법원이 여러 가지로 숨기고 다니는 총, 컨실드 총 등등을 포함을 해서 총기에 대해서 조금 그 규제를 풀어헤치는 그 같은 그 판결도 내놓고, 또 주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총기 사고가 이만저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뉴스도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클라호마에서 그 주지사는 케빈 스티트라고 공화당의 주지사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셰리프 또 무슨 커미셔너, 교도소의 아주 중요한 인물,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흑인들은 교수형에 처해야지 돼. 어디 가서 로프로 목을 매달고 그런 거 하면은 막 기자도 살해해야지 돼. 또 판사에 대한 어떤 그 생명의 위협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아침 뉴스 이후에 나온 것 가운데는 이 오클라호마주의 한 뉴스페이퍼가 그런 것을 의논했다는 것을 알고 뉴스페이퍼의 발행인이 본인의 그 녹음기를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셰리프, 커미셔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지난해에 이제 맥커테인이라는 카운티 셰리프가 스턴트건으로 바비 마리게라는 한 남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맥커테인 가젯 뉴스라는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셰리프가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흑인은 다 교수형에 처해야지 돼. 그런데 지금은 교수형에 처할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파워가 더 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도 살해해야지 된다고 하고, 루이지아나 마피아 그 암살단 몇 명을 알고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서 결국은 공화당인 케빈 스티트 주지사가 그 사람들 다 사임해라 라고 촉구를 했고, 이게 이제 오클라호마를 넘어서 다른 많은 주,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인 문제는 팟캐스트에서 뉴스를 듣는다 할 때 그게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미국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뉴스, 시사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을 듣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는 뉴스가 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닐 경우도 많은데 퓨 리서치사 하면은 가장 평이한 그런 그 여론조사 기구죠.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팟캐스트를 듣는 미국 사람들의 87%는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뉴스가 맞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 반 정도 정규 방송 이런 게 아닌 팟캐스트를 듣고요. 그 가운데서 뭐 아무튼 뉴스보다도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얘기를 더 신뢰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 할 때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마치 나만 알아. 너희들이 말이야 맨날 뭐 뉴욕타임스 제가 날마다라고 안 했어요. 이럴 때 보통의 언어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가짜 뉴스만 보면 되지. 가짜 뉴스래요. 팍스 가짜 뉴스 많이 했고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뭐 또 뉴스맥스 이런 데는요 한참 가짜 정보 엄청 많이 뿌릴 때 굉장히 그 시청률이 늘어났거든요. 뭐 불과 몇 주일 사이에 3배가 늘어나고 또 팍스가 약간 정신 차리고 조금 이렇게 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팍스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은 팍스를 안 보고 가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디렉TV 미국에서 이제 큰 그런 이런 것을 케이블 채널 같은 것을 그 방영해 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서 이제 더 이상 뉴스맥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것을 본인들의 채널에 그 케이블 채널에 포함조차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를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맞는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정규 그런 뉴스보다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뉴스 전통적인 전형적인 매체보다 팟캐스트 이런 것을 더 믿는답니다. 31%가 더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들으니까요. 18살부터 24살 사이 시사 문제를 팟캐스트에서 별로 듣지 않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정치 이런 데서 본인의 의견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나와 일치하네 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는 된답니다. 나와 생각이 같아 하니까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라고 믿으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중요한 이슈죠. 가짜가 막 너무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미국은 세금 보고 마감 날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한국과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세금 보고 마감 날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겨울 동안에 뭐 겨울 폭풍,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LA 카운티 소속의 모든 도시, 또 북부 샌프란시스코 그쪽의 많은 도시 이런 데는 세금 보고를 6개월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은 한 달 연장을 해주고 또 알칸소, 조지아, 엘라바마, 뭐 테네시 이런 데도 몇 개월 연장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좀 융통성 있게. 그게 이제 미국의 세금 보고 마감일의 미국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